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3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조심성의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내향성이 증가죠. 내향성의 증가. 2번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입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조심성이 증가죠. 조심성의 증가. 정답이네요. 4번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경직성이 증가입니다. 경직성의 증가. 5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려 한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따라서 조심성의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2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 증가, 증가가 아니라 역할 상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머니로서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2. 근로소득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요. 근로소득 감소.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3. 유대감의 증가, 증가가 아니라 유대감의 상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4. 사회적 관계 위축. 맞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 경제적 풍요. 풍요 아니죠? 빈곤, 경제적 빈곤.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이번의 정답은 4번 사회적 관계 위축. (4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1번,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간호급여로 구분된다. 방문간호급여는 아니지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2.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아니고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아니죠? 시설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운데 요양이 들어가면 시설급여지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가족요양비이다. 가족요양비 아니고요. 요양병원 간병비이다. 5.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5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경우와 65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되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뇌경색증. 다섯 번째, 뇌졸중, 뇌졸중. 여섯 번째, 파킨슨병, 파킨슨병. 노인성 질병 6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성. 70세 여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없어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성. 55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맞고요. 골절은 노인성 질병입니까? 아니지요. 따라서 2번 아니고요. 3.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번 아니고요. 4. 뇌졸중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요? 5. 파킨슨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파킨슨 병은 노인성 질병입니까? 맞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파킨슨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7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흡인을 한다. 기관 내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하는 흡인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관장을 한다. 관장도 의료행위지요? 따라서 안 되고요. 3. 비위관을 삽입한다. 코를 통하여 위로 관을 집어넣는 비위관 삽입은 의료행위입니다. 4. 도뇨 처치를 한다.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일을 도뇨라고 합니다.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는다. 5.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지요. 경구약이란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외용약이란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하지요.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복용을 돕거나 외용약 제공은 할 수 있다. 7번의 정답은 5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죠?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죠?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입소 노인이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9번) 노인 학대 행위 A와 유형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B. 방임. 방임 아니고요. 유기입니다. 2. A.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B. 유기 아니고요. 방임이지요. 방임. 3.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시킨다. B. 경제적 학대. 아니죠? 가스나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시키는 것은 노인이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죠.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잘 알아두시고요. 4.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B. 정서적 학대. 맞습니다. 5.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B. 신체적 학대. 아니죠?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 9번의 정답은 4번. A.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B. 정서적 학대. (10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아니죠? 대상자 자녀가 학대 행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2.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적절하지 않고요. 4.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장기요양기관에 보고한다. 아니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10번의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11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3. 가슴 부위를 만진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이죠. 육체적 성희롱. 4.
자신이 성기를 보여준다.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질문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묻고 있죠?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안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2.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3.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안되지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왔다.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12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습니다.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2.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지요.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3. 짠맛과 단맛이 미각 증가. 증가가 아니고 둔화. 짠맛과 단맛이 미각 둔화.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4. 직장벽이 탄력성 증가. 탄력성이 감소되지요.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약물의 대사능력 증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13번의 정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14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다른 센터에서는 1년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요양보호사.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대처 방법 첫 번째.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처 방법 두 번째.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 네, 생각해 볼게요. 안됩니다. 2.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3.
그건 불법이니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친구 한 분 더 소개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안 되죠? 5. 센터장님과 상의해 보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절대 안 됩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3번. 그건 불법이니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없어요. (15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하면 손톱을 길게 유지한다. 길게 아니죠? 짧게 깎아야 합니다. 손톱 밑은 균이 많으므로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는다. 2.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아닙니다. 물과 비누.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3. 일회용 보호장구는 세척 후 사용한다. 절대 안 되죠?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4. 감염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검진을 받는다.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5.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15번의 정답은 5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6번) 폐결핵이 증상으로 옳은 것은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1.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아니죠? 치료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2.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한다. 아닙니다. 치료약 복용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전염력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격리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아닙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4.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맞습니다.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같은 부작용을 관찰한다. 5. 치료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되죠?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어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된다. 16번의 정답은 4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17번)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요.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2. 성적 욕구 감소. 아닙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3. 질 분비물 저하. 맞습니다. 질이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4. 질염 발생 감소. 아니죠? 질염 발생 증가. 5. 질이 윤활작용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요. 질이 윤활작용 감소. 17번의 정답은 3번. 질 분비물 저하. 18번. 노인이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노인이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이뇨제, 노인이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련 있죠? 2.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항고혈압제 역시 노인이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5.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정답은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1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기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후 일주일 내에 초기 치료를 해야 한다. 일주일 내 아니죠? 손상 후 24에서 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이다. 2. 냉찜질이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3.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온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은 냉찜질이 좋다. 반대로 됐지요?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4. 온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온찜질이 아니고 냉찜질이죠. 냉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 냉찜질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냉찜질이 아니고 압박입니다. 압박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19번의 정답은 2번. 냉찜질이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20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1. 천식.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2. 인플루엔자. 맞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 정답이지요? 3.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4. 결핵.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이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5. 신부전.
심부전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20번의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 21번 다음이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 좁은 시야, 눈 이물감, 안구 통증이 있음. 1. 백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관련 없죠? 2. 결막염은 눈을 외부에서 감싼 조직인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3.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 즉 눈이 압력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지문의 내용이죠? 정답은 3번 녹내장이고요. 4. 야맹증. 야맹증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나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관련 없고 5번 황반 변성이란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죠? 21번의 정답은 3번 녹내장. 22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1. 타액 분비 감소. 타액 분비가 감소하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2. 염분 섭취 증가. 염분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다. 탈수 증상과는 관련 없죠? 3. 칼슘 흡수 감소. 칼슘 흡수가 감소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없고요. 4. 위소화액 분비 감소. 위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탈수 증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5. 갈증 반응 감소. 갈증 반응이 감소하면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22번의 정답은 5번 갈증 반응 감소. 23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1.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뜨거운 물 아니고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서늘하게 아니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3. 해열제를 투여한다. 해열제 아니고요.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4.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5. 방향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방향제 아니죠? 방향제는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23번의 정답은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24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맞습니다. 심박출량이란 심장이 보통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 심장근육 두께 증가. 심장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3. 심박동수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 심박동수란 보통 1분당 심장이 뛰는 횟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감소. 심장의 탄력성 감소.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24번의 정답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5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이란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40ml/Hg, 최저 혈압인 이완기 혈압이 90ml/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높아지겠죠? 혈압이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커져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짠 음식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3. 심장병이 본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본태성 고혈압 아니고요. 속발성 고혈압. 심장병이 속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속발성 고혈압이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으로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이 일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된 고혈압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이완기 혈압이 아니고 수축기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맞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5번의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6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창 부위를 자주 주물러 준다. 아니죠? 주무르지 않는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2.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 아니죠?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3. 청골 부위의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4.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당긴다.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면 욕창 발생의 원인이 된다. 5.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적어도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맞습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26번의 정답은 5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적어도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7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요. 폐활량 감소. 폐 조직이 탄력성 감소. 흉곽이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2. 골밀도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 골밀도 감소. 3. 심장 근육이 수축력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감소.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되어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4. 근육 피로도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 근육 피로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맞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27번의 정답은 5번.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28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아닙니다. 분노나 감정 표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도움이 되지 않죠? 막연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아닙니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29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고염시기 아니고요. 저염시기.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저자녀 시기 아니죠? 저자녀 시기란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은 음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산화작용이 아니고 항산화작용이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으로 각종 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맞습니다.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이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동물성 지방 섭취 아니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29번의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30번. 노인이 겨울철 생활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2.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한다. 아니죠. 실외 운동은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1번, 2번은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입니다. 3. 빙판길을 걸을 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 아닙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4. 밖에 나갈 때는 여러 겹이 두꺼운 옷을 입는다. 아니죠?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5. 눈이 와도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한다. 아니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3, 4, 5번은 골절 예방 안전 수칙입니다. 30번의 정답은 1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31번) 식전에 입안을 헹구는 이유로 옳은 것은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식욕 증진. 식후에 입안 헹구기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고 질식을 예방한다. 질식 예방. 1. 치석 제거. 아니죠? 2. 식욕 증진. 식전에 식욕 증진 맞습니다. 3. 염증 예방. 아니고요. 식후죠. 염증 예방은 식후 입안을 헹구는 이유. 4. 위액 분비 감소. 감소 아니고요. 촉진. 위액 분비 촉진. 5. 타액 분비 감소. 감소 아니고요. 촉진이죠. 타액 분비 촉진. 31번의 정답은 2번. 식욕 증진. 32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올바른 대화법은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묻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2. 머리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좋은 방법이죠? 3. 거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거기 아니죠? 대명사 그 사람 저것 거기보다는 명사 의자, 손자, 욕실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4. 왜 추운데 밖에 계세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5.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2번. 머리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33번) 다음 중 업무보고 형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업무보고 형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보고, 전산망보고, 보고가 있습니다. 1. 서면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사용한다. 서면보고 아니지요?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사용한다. 2. 구두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두보고 아니고요. 서면보고입니다. 서면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서면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면보고 아니고요. 구두보고죠. 구두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구두 보고로 보완할 수 있다. 반대입니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할 수도 있다. 5.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34번. 사전연명 의료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본인이 의사에 대해 명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아니죠? 수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아니죠? 중단한다.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한다면 중단해야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그리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착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한다. 사전 연명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있는 것과 중단할 수 없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반드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가진다. 4.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연명 의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5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호흡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상체와 머리를 낮춘다. 낮추면 안 되겠지요? 높여준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2.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전기 담요를 덮어준다.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점점 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손을 잡은 채 흔들어 깨운다. 흔들어 깨우면 안 되겠지요?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4.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거즈로 입안을 닦아준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의 고개를 부드럽게 옆으로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5.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억제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35번의 정답은 4번.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거즈로 입안을 닦아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